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필독 채널의 허영근입니다. 지금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6월 대선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떻게 바뀔까? 혹시 내가 받던 자금이 중단되진 않을까? 정권 교체기에는 반드시 정책 기조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자금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나의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전략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주제는 대선은 왜 정부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실행까지 전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이 정책 기조는 대통령이 바뀌면 거의 100%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혁신 창업과 청년 고용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팁스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이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과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 정책 보증이나 금융 연계 사업 등이 늘어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아시고 있죠? 즉 정부에 따라서 누가 지원받는지 또 무엇에 써야 하는 건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 참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바뀌곤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권 교체 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는 기존 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큰일 날 수 있으시고요. 둘째, 심사 기준 변화와 담당자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바뀌고 이전 평가 기준과 전혀 다른 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기 동안에 제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 정부 출범 후에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연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말까지 매출 회복에 실패를 해서 사업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해질까? 첫 번째는 정부 지원에 의존적인 사업자. 정부 자금 수급으로 연명하는 구조는 정권 변화가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자금 구조가 불투명한 사업자입니다. 비용 처리나 급여 지급, 매입 증빙 등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회사 평가, 회사 신용 평가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서 지원 사업을 선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업종의 정부 기조와 동떨어진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 도소매나 단순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뜨고 있는 사업군은 디지털, ESG 중심의 매우 중요한 사업군들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정책에서 소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겠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그래서 향후 정권에 따른 변화를 예상해 봅시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상 야권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은 민생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 안전망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은 직접 지원 형태의 사업이 많았어요.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 보증 및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창출 중심의 지원금. 그래서 단기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기반의 일자리 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원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공공인프라 활용 사업 등 이런 내용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다시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재분배형 자금 정책 강화입니다. 고용과 지역사회 환원성 등 새로운 평가 기준 등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 기업이나 민간 창업 지원 수혜를 받아온 기업들은 전략을 빨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주제가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상반기 내 확보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선 확보를 한다. 그래서 중진공, 재단, 지자체 중심의 사업들을 꼭 보시고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재무와 세무 구조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표의 급여 지급, 비용 세무 증빙, 적정한 이익 구조는 유지하셔서 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형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IR 자료를 필수로 상시 비축해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COF에서는 세무 설계와 사업계획서 정비를 무료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하반기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 하반기에는 꼭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권 출범 후에 3개월 이내에 발표될 국정과제를 분석하셔서 산업 키워드와 예산 방향을 미리 읽고 대응 포인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신규 공고되는 시범 사업과 파일럿 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초기 실험 사업에 참여하시면 다음에 정규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세요. 세 번째는 저희 COF 컨설팅을 통해서 자산과 법인 구조 리스트잇을 통해서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지원 사업의 전략 기획자로 포지셔닝 그리고 타겟팅을 해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토록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 대선은 정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금이 끊겨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저희 COF1은 정책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과 세무 구조, 자금 전략 시스템을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당신의 정직한 영업이 있습니다. 나의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 사업자 필독에서 그 구조를 시작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